시장 얘기,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여기서 느껴지는 괴리감도 요즘에 시장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방송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또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의 오정근 특임교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가 얼마 전에 급등을 하면서 네. 주식 시장에 좀 우려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야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주가들이 현재 이것이 버블이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지만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전히 그런 고 높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예컨대 옐렌 의장의 발언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아직도 미국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예. 더구나 이제 4월 FOMC 내용이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주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소 이제 지금 현재 약간의 로테이션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좀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도 보이고 약간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가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것이냐. 오히려 경기가 빨리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경기가 너무 나쁘면은 주가가 하락합니다만은 아주 너무 나쁜 수준도 아니고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금리를 빨리 올리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아주 절묘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어떤 지표들이 예컨대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 같은 거는 안 좋지만은 또 주택 착공 건수는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런 수준을 보여주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오히려 늦춰지는 그것에 힘입어서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 장세를 계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실물 지표가 정말 약간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해야 될지 애매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수준에 지금 올라 있는데 역시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버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현재 이런 버블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물 지표는 잘 안 나오는데 네. 계속해서 자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버블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 언제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물 지표가 확연하게 개선된다면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너무 확연하게 개선되는 것은 주가를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물 지표들이 아주 그야말로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높지도 않기 때문에 금리는 인상은 연기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정도도 아니는 아주 그러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묘한 그런 수준을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세가 미국에서 금리를 엊그제 이제 옐렌 의장도 얘기했지만은 금년 중에 언젠가는 한번 금리를 일단은 올리는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이번 29일 날 GDP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속보치가 0.2%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도 성장률 쇼크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여러 지표들을 볼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이 아마도 10월이나 12월 이번에 FOMC가 9월, 10월, 12월이 있는데 10월이나 12월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주가가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워낙 무슨 월에 올리느냐가 네.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9월보다 조금 이후에 10월이나 그 이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좀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버블이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 지금 거죠? 이제 버블이라고 이게 굉장히 주가가 이제 실물 경제에 비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오렌 버핏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예일 대학의 실러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예컨대 실러 지수 같은 걸 이용해서 보면은 좀 버블이다. 예컨대 실러는 이제
자기 조정된 그런 주가 수익 비율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주가 수익 배율이 지금 그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약 25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장기 추세보다는 높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버블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고래 모평 같은 경우는 이제 버핏은 그 GDP의 시가총액이 GDP에 대한 비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높다. 현재 뭐 한 130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 정상적인 과거 평균 20년 정도 그 수준에 비해서는 높다. 그러면서 버블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나 다른 지표들 보면은 그렇게 버블이 아니란 그 분석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을 미뤄보면 지금 발언은 주가가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 상당히 높다. 그러나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옐런 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하는 여러 지표들 보면은 예컨대 토빈 Q 같은 거 비율 같은 것도 약 1.04 정도 나와서 한 4% 정도 한 2, 3% 정도만 정상적인 그 수준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가 현재는 높은 수준이지만은 버블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예. 이런 그 옐런 의장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제 정세 그리고 어떤 지표를 우선시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또 제가 대변을 하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계속 뭐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버블의 걱정보다는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게 더 크게 그렇습니다. 제 바라봐야 생각으로는 될까요? 지금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미국이 근데 10월이나 12월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9월까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다만은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돈들이 예컨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지금 금리 인상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하고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든지 또 거기에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로테이션 현상을 일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런 미묘한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언제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올린다고 예상이 되면은 최소한 한 9월 정도까지는 이런 장세가 계속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9월까지는 네. 유동성의 힘이 계속 우리 증시에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월 15일부터 가격 변동 제한폭 이제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몇 번 다뤘었는데 네네. 계속해서 뭐 양날의 검이다라는 네. 얘기가 많고 뭐 건전해질 것이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저런 뭐 걱정거리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뭐 그야말로 수년째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모든 장세 그 시장들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중국도 마찬가지 2배 이상 올랐는데 불구하고 한국만 지금 이제 그건 한 3년째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뭐 워낙 고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기업의 그 수익 악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예컨대 그 상한의 폭을 좀 크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일단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을 빌려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공매도 현상이 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또 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또 성향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파생 상품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투자자들이 너무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도 발전되고 개인들의 그 자산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현재 우려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인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비중이 또 높다 보니까 네네. 공매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다 보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뭐 깡통계좌 나올 것이다라고 많이 전망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거의 30%이기 때문에 상하하면 60%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한 며칠만 그냥 하한가 치면 그냥 깡통 계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이런 경우에 지금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한 2, 3년은 쭉 훑어보거든요. 보고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좀 평가한 다음에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나 회사의 가치를 좀 더 평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오히려 성숙된 투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부분적으로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그 깡통 계좌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로서의 좀 성숙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선진국은 그런 상하한 제도가 없거든요. 없어도 아주 주식시장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우리 그 투자자들도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투기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장도 좀 성숙 단계로 선진화할 수 있는 네.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가격 제한표 어쨌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또 좀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테고 괜히 심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죠. 제 생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가치 투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6월 15일 날부터 이제 이것이 시행되는데 한 가지 좀 묘한 시점이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을 한 서너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이것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 들었으면은 뭐 미국에서 10월 달에 올린다 하더라도 벌써 8, 9월 들었으면 미국 금리 인상의 그 영향권에 예. 들어갑니다. 벌써 이미 한국에도 채권 금리가 오르고 다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치 투자면 정말 뭐 장기적으로 보고 뭐 굉장히 뭐 덜 민감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치부가 됐었는데 이제 좀 선진화가 되면서 우리가 가치 투자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도 좀 가치적인 전략을 많이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 이야기 그리고 가격 제한폭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한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의 오정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